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서울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 오늘 아침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스토킹 범죄자 불법 인정하시나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말고 해줄 말씀 없으십니까?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습니다. 보복살인 혐의 인정하십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범행 후 재판 출석하려고 하셨던 거 맞나요? 스토킹 범죄자 재판 출석하려고 하셨던 거 맞으세요? 그건 맞습니다. 돈을 왜 뽑으려고 하셨나요? 부모님 드리려고 했습니다. 범행 후 도주하려고 하신 건 아닌가요? 그건 아닙니다. 검찰로 송치될 때 그 호송 차량에 탔을 때 얼굴 표정 좀 보세요. 지금 장난합니까? 이 표정 보세요. 저 혀를 낼름거리는 게 뭐예요? 저 모습을 지켜보는 일반 시청자, 그리고 저희들도 지금 분통 터지는데 유족 측은 피눈물이 나고 억장 무너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백성문 변호사님, 전주환이 마스크를 내린 얼굴을 이제 처음 공개됐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들 하실 거예요. 애초에 경찰의 신상공개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전주환의 신상을 공개한다고 발표하고 공개했던 그 사진과 오늘 검찰에 송치될 때 전주환의 모습 보면 누가 길 가다가 전주환이 저 사람이 알겠냐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아마 공개된 전주환의 사진만 보고 옆에 지금 전주환이 앉아있어도 모를걸요? 그러니까요. 그럼 왜 공개합니까?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게, 그러니까 피의자 인권도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한데 이건 아주 이례적으로 공개되는 겁니다. 신상공개라는 건 특정 강력 범죄를 범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상공개 심의위원회에서 그것도 심의를 통해서 공개를 하는데 다른 사람 얼굴 같은 사진 공개하면 뭐합니까? 이게 동일인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원래 그 가장 최근의 사진을 공개해야죠. 신상 공개를 하려면. 그럼 가장 최근에 찍은 사진은 바로 하나 있습니다. 머그샷. 우리가 보통 이렇게 뭐 들고 찍는 거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걸 공개하면 되는데 왜 안 할까요? 하하. 그거 공개 못 하게 돼 있어요.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허허. 왜 이렇게 피의자의 인권만 그렇게 따집니까?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제가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외국분이 범죄자 얼굴은 가리고 형사들 얼굴은 공개하잖아요. 네. 저 둘이 범죄자냐고. 하하. 제가 그런 얘기까지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의자 인권을 깡그리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이례적인 상황에 돼서는 최소한의 신상공개 실효성은 좀 높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네. 부분은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뉴스파이터에서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전주환이 과거 공인회계사 시험, 이른바 CPA 시험에 합격한 바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이번 범행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김수경 교수님. 이 전주환이라는 자가 2016년에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실무 과정은 이수를 안 해서 결국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원래 내부 전산망에는 그 직원의 이름, 뭐 근무처, 전화번호 정도는 있지만 주소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전주환이라는 자가 주소를 알아내서 피해자의 전에 살던 집을 알아내서 찾아갔을까? 네. 이것에 대해서 어떤 그 서울교통공사 관계자가 라디오에 나와서 이제 인터뷰를 하기를 일반적인 내부 전산망으로는 알 수가 없지만 네. ERP라고 해서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네. 여기에 뭐 회계도 들어가고 물류도 들어가고 전반적으로 그 기업이 잘 돌아가게끔 만드는 시스템인데 여기 회계 프로그램 부분에 뭔가 허점이 있어서 그 피해자의 주소 정보 같은 것들에 접근을 할 수가 있었을 것 같다라는 네. 그런 가능성을 제기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회계 쪽에 밝은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하하. 근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좋아하는 마음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격분해서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죠. 미리 아주 치밀하게 어떻게든 주소를 알아내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하.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너무 소름 끼치는데요. 그런데 너무너무 어처구니 없는 대목도 있어요. 백성문 변호사님, 네. 서울교통공사가 애초에 이 전주환이라는 자를 걸러낼 수도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이걸 뭐 서울교통공사만의 책임으로 돌려야 되는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2018년에 전주환 입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서울교통공사는 범죄경력조회 의무사항 따라서 수원 장항 구청에 이 조회 요청을 하는데요. 범죄 경력 여부를. 근데 해당 없음. 근데 제가 그랬죠. 이 사람 음란물 유포 전과가 있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저게 벌금형을 선고받은 거예요. 하하. 근데 행안부에 보면 결격사유조회 업무 처리 요령에 보면 이제 그러니까 확인을 해야 되는 것, 수형, 파산 등등입니다. 네. 수형이 뭔가요? 갇히는 걸 같이 수감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에는 그러니까 실제로 징역을 살고 나왔거나 아니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거나 금고 이상형을 받은 경우에는 저게 이제 검색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조회 그러니까 해당이 되는데 그러니까 저 부분은 벌금형을 받았기 때문에 확인이 할 필요가 없고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격 사유로 규정되고 있는 것을 너무 획일적으로 벌금형 전과는 무조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죄하고 어떤 죄에 해당했는지 여부들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지금 서울교통공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인사조회 시스템 전체 관련해서 시스템을 한번 좀 변화를 줄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죄질이 안 좋은데 이게 벌금형이라는 이유로 걸러지지 않았다.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서울교통공사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다면서요. 허주연 변호사님. 아직 멀었어요. 이번 사건 대책이라고 지금 내놓은 걸 보고 저는 정말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여성 영무원 당직 줄이고 뭐 가상순찰 개념을 도입할 것이다. 이걸 대책이라고 내놨는데요. 이번 사건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내놓은 완전히 역으로 가는 대책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피해자가 숨어야 됩니까? 그리고 영무원 중에 여성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역 지나다니는 사람 중에 여성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다 남성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남녀가 같이 있고 남성도 언제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고요. 만약에 여성 영무원 순찰 줄여서 여성 영무원 순찰 나갔는데 그때 사건이 일어나면 그때는 어떡합니까? 노동 현장에서 매일 나가서 내가 밥벌이를 해야 되는 그 현장에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는 쪽으로 대책을 내놓고 뭐 이 얘기를 나왔었잖아요. 2인 1조로 순찰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인력 충원을 하든지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여전히 이게 가해자 중심의 프레임인 거예요. 피해자 중심의 프레임으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누리꾼들도 당연히 반발했습니다. 사건 발생한 게 지금 당직 섰기 때문이 아니지 않느냐. 영무원이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만드는 게 핵심이 아닌가. 1차원적인 사고방식이다. 그러니까요. 공사가 오히려 젠더 갈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교통공사의 김상범 사장이라는 사람도요. 참 답답합니다. 대책이라고 당장 실효성 있게 하려면요. 당장 오늘부터라도 2인 1조 순찰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그것만 해도 그나마 영무원들이 안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대책은 내놓지도 않고 뭐라고 CCTV로 순찰하자고. 만약에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공격에 빠지면 어떻게 하라고. CCTV 보고 있다 달려간다고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말이 되는 소리를.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너무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